또 외쳐보겠습니다. 72.4%의 강간이 아니란 말이냐? 강간죄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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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강간죄다!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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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부재를 기준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제기구들과 많은 나라들에서 또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기준에 대해서 도경은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환호로 맞아주십시오. 더우니까.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 피해가 인정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엄격한 기준 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던 다양한 맥락은 삭제됩니다. 이러한 법은 해고될까봐 거절하기 어려워서 분명히 거부했지만 가해자가 듣지 않아서 저항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법적 처벌의 공백 속에서 피해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성폭력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피해자들은 호소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인데 제가 겪은 것이 성폭력이 아닌가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피해를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오히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요. 이러한 현실을 포괄하지 못한 법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아직도 폭행 협박입니까? 국제사회의 흐름은 이미 동의 여부가 기준입니다. 유엔은 각국이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 여성지위향상국은 강압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강간이라고 보되 강압적인 상황을 넓게 해석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대해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 역시 국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국, 스웨덴, 독일, 캐나다, 미국 등의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하여 폭행 및 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합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동의가 있다고 해도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피해자의 연령, 장애 유무, 무의식, 공포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동의 없음으로 판단하여 처벌하는 입법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마다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법과 해외 입법례는 모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폭행 및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성적 침해가 범죄이며 국가는 이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주장합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법적 처벌의 공백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도록 만드는 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야 합니다. 강간죄의 판단 기준이 바뀌고 더 나아가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인식이 바뀌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